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정리 분석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첫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오면에 실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입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서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라는 내용입니다. 심의위가 그러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검찰 개혁의 하나의 일환인데요.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제도입니다.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장의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피의자나 또는 고소인이 요청에 의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심의위가 소집이 돼서 이 심의위가 이 검찰 수사가 공정했는지 또는 기소를 하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.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제도를 도입한 지 8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열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수용했다는 거예요, 검찰이. 그러니까 네. 이게 이제 이 검찰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, 뭐 법조계라든지 또는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약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의 위원을 이미 구성을 했고요. 이분들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권고 결정을 내리거든요. 근데 검찰로서는 이걸 안 받아들여도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에 이제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 검찰로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. 이 심의위는 그런데 그 전에 시민위원회라는 또 다른 어떤 장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시민위가 열려서 이 안건을 심의위로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립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검찰은 뭐 부담이 커졌고 또 구속영장 강행에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? 결국은 이게 지금 승계 의혹의 정점 두 가지죠. 승계와 관련된 적법성 여부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 정점에 있는 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하고 34시간 동안이나 이 조사를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피할 수가 없어요. 어떤 면에서.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.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난에 휩싸이게 돼요. 아니 지금 수사를 덜한 거 아니야? 봐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를 못했구나. 34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. 이런 양쪽으로의 어떤 비난에 휩싸이게 되거든요.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사실 검찰로서는 너무 당연한 어떤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이미 2019년도에 두 차례나 걸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트라우마가 검찰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두 차례 소환 때 성과 없이 시간만 끄냐라는 그런 부정적 여론이 지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. 그런데 또 한 가지예요. 이걸 조금 더 막 수사를 했다가는 코로나19로 막 불안감이 있죠. 경제 악화되죠. 그러니까 수사가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야? 이런 피로감이나 반감이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로서는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막 하는 차에 이재용 부회장이 딱 심의위에 이렇게 이 요청을 하는 바람에 네.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이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뒤통수를 맞았다.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는데요. 삼성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전일 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. 그 외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. 그 외에도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2에서 3%대 오름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 먼저 만나봤고요.
봤고요. 다음은 이제 19면의 기업 증권면의 대한항공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이 이번 1분기에 비록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화물 특수에 힘입어서 실적 반등이 예고가 된다는 내용입니다. 2분기에 영업 흑자가 전망이 되고 있던데 그 배경이 뭔가요? 그렇죠. 지금 예,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네. 워낙에 지금 여객 운송은 전년 대비 90% 이상 지금 하락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이 락다운,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 조치인데 어떻게 항공사가 영업 흑자이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말씀하시듯이 항공 화물 운임이 폭등을 한 덕분입니다. 홍콩 유럽 노선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58.1% 정도 운임이 올랐고요. 홍콩 유럽 노선은 86.1%나 올랐더라고요. 원인은 이겁니다.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. 긴급 수송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, 특히 우리나라가 K-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뭐 검진 키트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. 이것이 주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요. 업계에서는 지금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유가 하락. 항공유가 전년 동기 대비 60% 이상 하락했거든요.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수익성의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한항공 기사 저희가 만나봤는데요.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전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좋았고요. 주가 역시 강했습니다. 지금 국내 항공사들도 국제선을 준비하고 있고 또 국내선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전일 대한항공의 주가는 6% 가까이 올라 22,350원에 마감이 됐고요.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최근에 뉴욕 증시 안에서도 항공주들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개의 기사들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고요.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